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진짜 덥죠. 정말 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틀 동안 사실 더운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꼭 갇혀가지고 그 600페이지짜리 지혜족보를 드디어 이제 저자가 볼 수 있는 마지막 교정을 다 봤습니다. 그 잔뜩 이제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제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교정자께서 이제 맞춤법이나 이런 거 정교하게 보시고 그럼 아마 제가 마지막 보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봐요. 그냥 출판해야죠. 네. 본의 아니게 지난 2달 동안 저는 지혜족보를 2년 전에 썼을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2달 동안 다시 쓰고 그리고 한번 교정 보고 또 출판사에서 PDF로 준 거 다시 한번 보고 던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서 또 이제 서로 참조 달고 이런 여러 가지 보느라고 연달아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폭락하는 와중에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요. 제가 어제 그제는 이제 압축적으로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틀 동안 진짜 달렸습니다. 내가 달렸는데 보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논리가 탄탄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의 오리지널한 어떤 생각도 있을 거고, 오리지널하진 않지만 이제 전혀 무관한 것들을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저만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상당 부분은 이미 많은 비트코이너들이 주장했던 것들 제가 정리하고 또 일어났던 현상들 다시 이제 최근에 예를 들면 채굴 산업이 또 2년 전보다 지금이 또 훨씬 더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다시 이제 자료 찾아서 보면서 또 넣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물론 나중에 지혜족보 증보판이 나오면 이제 지혜족보를 이미 읽으신 분들이 다시 그걸 사서 읽기 좀 억울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점에서라도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또 이만큼 또 전진했구나라는 걸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가 또 돌아왔고 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차트 보고 있으면 답답할 거고 지금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데 그냥 그거에 또 파묻혀가지고 이 세계에 또 파묻혀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잊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또 애정이 있는 책이었고 여러분들이 또 이 지혜족보 채널에 또 들어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또 동명이죠. 책이 이 지혜족보 채널의 또 어떤 그런 상징적인 책인데요. 참 많은 걸 제가 다시 이렇게 600페이지로 늘리면 100페이지 정도 늘었어요. 늘리면서 제가 든 느낌은 참 많은 분야를 참 아우르고 있다. 비트코인이. 그리고 참 이걸 쓴 사람은 참 많이 공부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그 느낌은 무슨 느낌이냐면 참 오랜 시간이 들어갔잖아요. 8년 동안 사실은 이제 처음 한 3년 동안 빡세게 공부하고 나머지는 이제 유지 보수 차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연수가 무시하지 못하는 게 참 많은 내용을 제가 읽고 또 소화하고 그렇게 또 글로 풀어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참 좋아하고 읽는 걸 좋아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찝쩍거리는 그런 책을 쓴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이걸 쓴 사람은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EBS 강의를 묶은 그 책은 이렇게까지 방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훨씬 더 쉽게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먹을 지인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줄 때는 훨씬 더 그게 좋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관료나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고비 또 넘겼고요. 이 여름에 비트코인의 겨울이 와서 좀 이렇게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맨날 겨울이라고 빙하기라고까지는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일 수도 있는데 패턴이 그래요. 왜냐하면 2020년도 후반부터 2021년 초반에 빡 올라갈 때 8천만 원이 아니라 진짜 그 10만 달러가 넘고 1억 2천, 3천까지 올라갔다면 지금 이렇게 꼬라박고 2천만 원대 2만 달러, 3만 달러에서 1, 2년 막 헤매는 게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로그적인 걸 보면.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봉우리도 2개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외생적인 변수하고 루나 사태를 빼면 아직 큰 여름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잘못 보고 있지만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게 피차 편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막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내리꼬라 받고 이런 거는 아니다. 디파이에는 원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디파이에 있었던 문제들이 정말 두드러지게 튀어나왔던 거고, NFT는 그냥 열기가 좀 식은 거죠. NFT에서 사고가 난 건 아니고, 디파이는 좀 원래 베타 단계에서도 많이 해킹이 일어났었어요, 디파이가.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제가 메타게이트 창립총회에서 기조연설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국회의원도 계셨고 대기업 이사님들도 계셨는데, 이 세계가 제가 8년 있어 보니까 기술이 진보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이 세계의 선수들이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탁월하다. 약간 이제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조어를 만들어내면 마치 굉장히 진보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원래 있었던 아이디어들, 제가 8년 전에 공부했던 거, 제가 8년 전, 7년 전에 공부했던 거는 이미 이 세계에서는 10년 전, 9년 전에 검토가 된 거를 제가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언어, 예를 들어서 컬러드 코인 같은 거는 NFT라는 새로운 용어로 붙여가지고 이제 짜자잔 나타나는 뭔가 진보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화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떨어지죠. 제가 그 순창에 가서 그 질문을 받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하면서 깨달았는데, 이게 트래블러로 모두 갇히면 비트코인이 소용이 없는 거냐라는 그 질문이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한테는 좀 황당한 질문이거든요. 원래 비트코인은 적대적 환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적대적 환경으로 정부들이 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면은 적대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고삐를 재면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투자자들은 막 떠는 거죠. 제가 그 파이썬 만드는 영상 올렸잖아요. 저는 이제 주사위하고 이제 동전으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쓴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파이썬을 돌려가지고 입력해서 공개키 만들고 공개키를 또 입력해서 주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하고 종이로 뽑는 걸 이제 우리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끙끙거리면서 했지 않았을까? 얼마나 에러가 많이 나왔겠어요. 근데 진짜 저는 한국에서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것도 인터넷 정보도 많지 않았죠. 이거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보면서 무슨 신석기 시대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첨단이라며. 그 당시는 이제 훨씬 더 부정적이었으니까 지금보다. 그런 걸 당해가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전체 비트코인 홀더들 중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썬 돌리거나 아니면 비트 어드레스 쓰거나 아니면 종이지갑 써서 빼내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문화가 너무 이렇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7년이라는 거를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비중이 극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일반이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이런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지하는 게 이제 거래소, 그 다음에 물리적 지갑도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죠. 원래 초창기 비트코이너들한테는 물리적 지갑이라는 게, 사실은 좀 터부시 됐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뭘 믿어? 이런 문화였죠.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거지, 얼마든지 망가진, 그러니까, 종이 지갑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망가진 컴퓨터, 그러니까 버릴 컴퓨터를 이제 활용해서 완전히 이제 온라인 칩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제 무선으로 연결되지 않게 그냥 나만 이렇게 단말기처럼 쓸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종이를 빼놓지 않았기 때문에 뻑이 갈 수 있죠. 기계라는 게. 근데 이제 또 기본적으로 컴퓨터 정도는 스스로 교체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의 처음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게 권장이 됐고, 그보다 약간 레벨이 낮은 사람들이 저 같은 거, 그러니까 종이를 빼는 거죠. 종이를 빼고 파이썬을 쓰고. 근데 이거보다 약간 좀 더 레벨이 낮다. 그러면 이제 비트 어드레스를 쓰는 거죠. 비트 어드레스보다 이제 좀 레벨이 낮고 이 정도까지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물리적 지갑 사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문화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피해가 이제 거기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지인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이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도 별이님이 파이썬으로 만들어 보고 이게 된 거죠.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진짜 해보시면 진짜 이게 신기하고, 거기다가 이제 만들어서 직접 이제 비트코인을 넣고 빼고 이런 것까지 되면 이게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만들었을 때 내가 혼자 만들었지, 우리가 뭐에 익숙하죠?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은행을 이용하면 가서 내 신분을 까고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나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할 때 내가 오태민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 없이 나라는 걸 증명하는 게 이제 웹 5.0의 그 신원 인증을 그 주창하는 잭도 씨 머릿속에 있는 거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순창에서 질문을 했어요. 내가 오태민이라는 걸 말할 필요 없이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모름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비슷한 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비트코인 암호키를 얘기해서 제가 책을 드렸거든요.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을 경험하면 이게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데 내가 오태민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오태민이라는 걸 증명해서 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출생 등록했던 거기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확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신원인증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게 막 암묵적으로 깔려 있었는데 제가 비트코인 주소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마음대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무작위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었더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새로운 이 혁신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아는 신석기냐고 비웃었지만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야 이게 가져올 변화라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소름이 돋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제3자라는 걸 이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제가 취업을 해서 이제 유전자하고 블록체인을 이제 하려고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부사장으로 가서 거기서 제가 젊은 직원들한테 이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들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거의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나 다 거의 대부분 했다는 거예요. 2007년 붐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그 바깥에 개인 지갑으로 빼내본 적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거기 코더들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순창에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순창 끝나고 이제 담양 그 호텔에서 굉장히 경치가 좋더라고요. 산세도 좋고.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이게 생각이 잘 나잖아요. 하여튼 한국에는 참 보기가 드문 참 예쁜 시골이에요. 순창이. 예, 담양 그 동네가. 그래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지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걸 좀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한양대학이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 그 쫙 빔으로다가 제 그 이메일을 딱 올려놓고 제가 이렇게 그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공개 주소를 만드는 걸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면 따라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공개 주소를 카피해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라면 여기 그 빔 프로젝트에 뜰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거기서 이제 전부 비트코인을 보내줬어요. 이렇게. 받으셨죠? 그러면 바로바로 비트코인 10분 누가 기다린다 그래. 바로 가는 거. 그 자리에서 다 체험시켰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대략 제가 한 2비트코인을 그런 용도로 썼어요. 이렇게 0.01씩 이렇게 보내 지인들한테 커피숍 만났을까. 2면 지금은 5천만 원이고 얼마 전에는 1억이고. 어떤 이제 누구랑 말 안 하겠지만 겸임 교수가 자기가 이렇게 암호화 거래소에서 못 사니까 자기한테 10만 원어치만 보내주면 자기가 학생들한테 하고, 그리고 돈으로 저한테 준다거나, 비트코인으로 돌려준다거나는 정하지 않고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본인 사면 되는데 왜 나한테 이 귀한 비트코인을 10만 원어치나 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 갚았어요. 그분을 그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는데, 까먹었겠죠. 근데 저는 돈으로 받을 생각이 없는데, 비트코인으로. 0.3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점점 이제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2개 훨씬 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그래야 100만 원 그 정도 되니까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이제 강연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씩 이렇게 10만 원씩 보내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그거 다 폰 버리면서 다 버렸을 거란 말이죠. 폰만 안 버리면 지금도 있는데 그걸 저한테 찾아달라고 몇 년 전에 누가 이렇게 연락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몇 개 된다고 0.0 됐다고 내가 거기까지 가서 본인이 찾으면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거 해가지고 저희가 거래소에 보냈다는 얘기 딱 한 분 있었어요. 네, 아는 분 중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문화예요. 그 자리에서 만나면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로저버도 했고 로저버는 진짜 1비트코인씩 주고 이러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0.01씩 주고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올린 영상에서 파이썬 주소를 만들고 다시 어떻게 올려 이거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0.01개라도 보내면 살떨리잖아요. 이게 10분 동안 제가 작년에 비트 어드레스 종이지갑 만드는 걸 이렇게 영상을 올렸더니 고맙다는 분도 있고 욕도 먹었는데 저한테 페이스북으로다가 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자기가 당장 필요해서 종이지갑에 있는 거를 다시 해서 거래소에 보냈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에 저한테 계속 페이스북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메신저가 와서 제가 그럼 그 트랜잭션 어드레스 잡아가지고 보내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뭐 정상적으로 갔어요. 그냥 거래소가 원래 6헌법 뭐 4헌법 해가지고 거래소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 겁나고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면 저한테 막 메신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눈 것 같은데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것도 밤 12시, 1시 막 이럴 때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그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이 막 겁나는 거잖아요. 그죠? 큰 돈이고.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다시 이 문화를 해볼 수 없을까? 우리는 다 그렇게 했었는데 비트코인 너무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혜족보하고 그 EBS 책이 나오면 이제 뭐 말은 뭐 이렇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종이지갑 만들고 이렇게 코인 보내고 받고 진짜 P2P로 거래를 해봐야 이 트래블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 괴롭히는 이 분들도 엘리트들도 자기가 보고 이걸 해보면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뻘짓하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네. 이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지고 살떨려서 못하니까 비트코인 좀 미러링 하자. 미러링 하는 기술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스위치를 좀 절묘하게 내렸는데 2020년 8월에 스위치를 내렸어요. 개발하는데 한 뭐 인건비죠. 전부 그 해서 엔지니어 해가지고 개발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간 그런 거고 뭐 부대 비용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전기료도 들어가고 비트코인은 그대로 미러링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제 스위치 끄고 이제 흩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저는 유튜버가 됐고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기술도 특이한 데다가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해본 사람이 한국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누군가 해더라도 그만큼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런 뭐 종이지갑, 이게 종이지갑이거든요. 종이지갑. 그래서 뭐 이런 데 담아가지고 이렇게 어플을 또 아이폰하고 뭐 갤럭시에 등록도 해야죠. 그래서 수입해가지고 나눠주는 문화. 좀 이걸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건 인쇄소에 다 정보가 있으니까 설령 이걸로 이제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파이썬으로 해서 종이지갑 만들어서 그걸로 보내고 그렇게 이렇게 익숙하게 다루다 보면 비트코인 겁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스위스 비밀은행을 만들어서 버릴 컴퓨터로 프린트 해가지고 컴퓨터를 망치로 뽀개는 그런 의식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최종적인 주소 한 10개만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넣어놓고 이제 연구 보관하겠다. 저한테 막 12시, 1시에 이렇게 어머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셨던 분들처럼 다시 거래를 하실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죠. 종이지갑은 그게 문제입니다. 종이지갑의 딱 단점은 이제 불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하는데 많은 아마추어들이 이제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지갑은 이게 사실은 전자기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핫월렛, 그러니까 온라인 기기하고 콜드 월렛 이런 종이지갑의 장점을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정석은 아니죠, 그게. 사실은 이제 비밀 개인 키에서부터 발전해서 올라가는 공개 키 만들고 주소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자기가 해보고 자기가 직접 코드를 입력 코드가 몇 줄 안 되잖아요, 그죠?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코드를 몇 줄 해보면 거부감 있어 그렇지 해보면 진짜 쉬워요. 해보고 종이로 프린트하고 종이 프린트에 뭐 다들 하잖아요. 프린트하고 거기다 보내고 다시 스마트폰 어플로 불러오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해보면 자신감도 있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만나면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보내주는 거죠. 체험시키는 거야. 너 어플 깔아봐. 보내주고 받고 이게 뭐 10분 걸리냐? 봐봐. 뭐 바로 넣으면 15초 만에 딱 여기 뜨고 막 이런 걸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무 거래나 가서 이제 익스플로러에서 보면 거래 내역 쭉 나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 이게 완전히 혁신이구나. 이걸 이제 몸으로 느껴야 되는데 어느새 이게 제가 8년의 시간이 오면서 8년 전을 자꾸 생각한 거예요. 8년 전에 미더비나 이런 데 가면 전부 이런 걸 하고 막 이런 문화였는데 조금씩 다르지만 성격에 따라서는. 그런데 어느새 이제 이게 트레이딩 중심이 되고 투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전혀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돼. 아무리 거래소를 이용하고 스테이킹을 하더라도 물리적 지갑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은 이걸 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에 좀 이렇게 한 문화를 좀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족보 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EBS 12강을 묶은 책이 나오면 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오더쿨도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더쿨은 제가 2주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일주일 동안 책만 읽어 이제 책만 읽어야 되는데 한 주가 왔네요. 그래서 늘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사업도 해야 되고 책도 내야 돼서 막 제가 그래서 하나를 끄는 거죠. 그래서 한경 그 새로운 칼럼을 쓰는 거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게. 주제를 선정하면 자료를 쫙 찾아가지고
한국어에는 거의 자료가 없고 한국에 있는 자료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아는 건데.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를 막 3, 40페이지씩 프린트아웃을 한 다음에 읽고 그걸 녹여가지고 이제 칼럼을 쓰는 작업을 5년 한 건데 개인적으로 공부는 많이 됐지만 너무 고통스러웠고 늘 새로운 걸 하는 건 고통스럽죠. 근데 이제 이 오더쿨도 그런데 아무튼 이 지갑을 만들어 드리고 파이썬으로 이건 다 있는 코드 제가 하는 거고 뭐 컴퓨터마다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 뻑이 납니다. 뻑이 나면 이제 그거 이제 봐주고 어디서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해주면서 이게 좀 부자거나 부자가 아니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걸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 볼까?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면 옛날에는 이런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좋은 기술을 갖고 있었어도 이 주류도 제 주변은 다 주류란 말이에요. 주류들은 이거 뭐 숫자냐 이러는데 이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와 이 네트워크도 이게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가치를 알 거예요. 연습할 수 있다는 거. 비트코인을 미러링해서 연습할 수 있다는 거. 그럴 기회가 없거든. 이더리움만 해도 이렇게 하면 그 연습용 이더가 이렇게 발행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트레이닝을. 근데 비트코인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고 매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이렇게 사고들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남에게 어쨌건 남에게 의존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남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문화를 컴퓨터하고 프린터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프린터. 바라건대 컴퓨터는 좀 집에 많을 테니까 노트북 중에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됐거나 해가지고 버려야 될 거, 사양이 돼.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노트북 그런 거 다 하나씩 있어요, 집마다. 그래서 프린트 할 수 있는 프린터야 PDF로 저장해버리고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스마트폰 이렇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스스로 완전히 독립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그게 사실은 계정이자 곧 여러분의 신원이거든요. 웹 5.0에서는. 여러분이 김철수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임을 그 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혁신이죠, 이게. 그죠? 제가 비싼 무늬 가지고 막 설명을 했는데 순창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예. 비쌀무늬라는 게 하나의 기호잖아요. 비쌀무늬의 빗살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비쌀무늬 토기라고 불리는 토기가 있는데 이 토기의 이름이 빗살무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 이름이 오태민이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새로운 건 아닌데 우리는 그 오태민에 연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태민임을 증명할 필요 없이 나임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사실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내가 오태민이라고 얘기하건 TMO라고 얘기하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나라는 것만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가격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반문명적인 어떻게 이 주류들 입장에서는 반문명적인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전부를 그냥 엿먹여버리는 이걸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걸 못하고 그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투자자 비중이 너무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물리접수 지갑 쓰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물리접수 지갑을 쓰더라도 이 알고리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쓰는 거하고 이거 체험 전혀 모르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해보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느끼는 게 다릅니다. 이걸 제가 좀 이렇게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아마 파이썬 제가 드린 코드 가지고 다 해보셨을 텐데, 해보면 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거기다 이제 비트코인 넣었다가 빼는 걸 이제 못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해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도 비트코인과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을 미러링한 뭔가 이렇게, 막 보내고 막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한번 이 2022년 하반기하고 2023년 상반기를 불태워볼 생각입니다. 길어봐야 제가 보기엔 올해 2년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진짜 빙하기로 접어든 겨울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지연된 여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감이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루하겠지만 시간은 금방 갑니다. 네, 공부하시고 기본적인 걸 이렇게 해보시면 금방 가요 시간.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어느새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 내가 이렇게 많은 분야를 내가 이렇게 공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날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하여튼 비트코인이 진짜 이 가격 보면 너무 고약하잖아요. 너무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는 거는 계속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워낙에 그 방대한 그 천재들이 만든 거라서 방대한 그 공부할 그 내용들이 방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할 그런 틈은 없다.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이렇게 내공을 쌓으시면
좋고 여러분들 내공을 쌓는데 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지인들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